지난해 한국 시리즈 준우승. 19년 만에 가을 야구. 그것도 그냥 가을 야구가 아니라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갔던 팀. 그 팀이 지금 8위입니다. 8월 20일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 6대4로 앞서던 경기를 그것도 주전을 대거 빼고 백업 선수들로 짜맞춘 라인업으로 쌓아 올린 리드를 하나는 단 2이닝 만에 6대10으로 뒤집혔습니다. 8회에 1명, 9회에 1명. 정우주 그리고 김서현. 시즌 내내 하나 팬들의 속을 뒤집어놨던 그 두 이름이 하필 가장 중요한 순간에 또 나란히 무너졌습니다. 연패를 이어가던 하나는 주전급 선수들을 대거 선발에서 빼냈고 선발 류현진 역시 초반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이날만큼은 연패를 끊어낼 줄 알았습니다. 선제 투런 홈런포에 김태현, 한지윤의 홈런포 가동까지 대거 물갈이 라인업에서 나온 반전에 경기 막판까지도 하나는 기아를 거의 무너뜨리기 일보 직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8회 말이 시작되면서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정우주 투입에 대해 편한 상황에서 부담 없이 던지게 하겠다던 계획이었는데 이날은 6대4로 앞선 상황에서 사실상 필승조 카드로 과감하게 투입했지만 결과부터 말하면 이 결정이 패착이었습니다. 정우주의 이날 최종 투구 라인은 3분의 2이닝 2피안타, 그중 1개는 피홈런, 1볼넷 1탈 3진 3실점. 짧은 이닝에 담긴 내용이 너무 뼈아팠습니다. 첫 타자 볼넷으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패턴,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장타를 허용하는 패턴. 시즌 내내 하나 팬들을 지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정우주가 그대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9회 초 이번엔 김서현 차례였습니다. 105일이라는 시간 동안 2군에서 재조정을 거치고 심지어 일본 트레이닝 센터로 단기 연수까지 다녀온 끝에 돌아온 무대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웃카운트 2개를 잡는 동안 2피안타, 1사구 포함 1탈 3진 1실점을 내줬습니다. 던진 공은 무려 22개. 아웃카운트 2개를 잡는데 22개의 공을 던졌다는 건 그만큼 스트라이크 존 안에 공을 넣지 못했다는 뜻이고 매 타자 매 볼 카운트마다 하나 팬들의 속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 그냥 흔한 역전패 하나로 넘기기엔 상징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의 마지막 쐐기점을 꽂은 선수가 다른 누구도 아닌 하주석이었거든요. 15년을 하나에서만 뛰었던 원클럽맨. 지난달 이맘때 하나는 이 선수를 기아로 보내면서 대신 불펜 투수 1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보낸 선수는 옛 친정팀 상대로 쐐기타를 치고 있고 받아온 카드는 2군에 내려가 있고 대신 부랴부랴 불러올린 필승조 후보 둘은 나란히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주석 트레이드가 왜 이렇게까지 뼈아픈 선택이 됐는지, 그리고 김경문 감독이 망친 그 경기에서 김서현과 정우주가 정확히 어떤 공을 던졌길래 이렇게까지 얻어맞았는지 먼저 시간을 한 달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7월 23일 광주 챔피언스필드. 기아와 하나가 주중 3연전을 치르고 있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날 경기가 끝나자마자 양 구단은 트레이드를 발표했습니다. 한화 내야수 하주석과 기아 우한 불펜 투수 이영범을 맞바꾸는 1대1 트레이드. 이미 첫날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마지막 경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8일 남겨놓은 시점에 나온 꽤 큰 사이즈의 거래였습니다.
한화 입장에서는 불펜이 문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요. 지난 시즌 마무리로 33세이브를 올리며 팀을 준우승까지 이끌었던 김서현이 올 시즌 극심한 제구 난조에 빠졌고, 지난해 셋업맨으로 활약했던 정우주까지 부진하면서 뒷문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화는 2점까지 역전패가 22패로 리그 전체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기고 있던 경기를 혹은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불펜에서 자꾸 놓치고 있었다는 뜻으로 한화는 마무리 경험이 있는 베테랑 불펜 자원을 원했고 기아의 이형범을 지목했는데요. 겉으로 보면 서로 필요한 걸 주고받은 합리적인 거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뜯어보면 양 팀이 내준 카드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주석은 어떤 선수였습니까? 2012년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한화에 입단해서 15시즌 동안 997경기를 뛰었습니다. 통산 타율 2할 6푼 8리, 53홈런, 373타점. 한때 주장 완장도 찼던 선수입니다. 물론 올 시즌 부진했고 5월 초 1군에서 말소돼 2군에 머물러 있긴 했습니다. 하주석이 한화에서 밀린 이유는 본인의 기량 저하보다는 팀 내야진 뎁스가 워낙 두꺼웠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이 트레이드가 나온 직후부터 야구 팬들 사이에서 나온 반응이 딱 이거였습니다. 한화가 너무 급했다. 이형범 정도면 굳이 하주석까지 안 줘도 됐던 거 아니냐. 실제로 야구계에서는 한화가 더 강력한 반대급부를 받아내지 못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기아로 이적한 이후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된 수준의 반등으로 팀 전체 분위기 역시 바꿔놨다는 평가인데요. 물론 균형 잡힌 시각도 필요합니다. 트레이드라는 게 단기간의 성적만으로 손익을 따지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있고, 김서현과 정우주 모두 아직 젊은 투수들이라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프런트의 책임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애초에 시즌 중 불펜에 이 정도로 큰 구멍이 뚫릴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지난 시즌 준우승을 이끌었던 핵심 불펜 2명이 동시에 이렇게까지 무너질 거라고는 예상 못했다 하더라도 시즌 중반을 넘어서까지 별다른 대안 없이 두 선수의 자연 회복만 기다리다가 결국 트레이드 데드라인 직전에 급하게 원클럽맨을 내주고 검증 안 된 추격조 투수 하나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 한 것 자체가 근본적인 전력 관리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예견됐던 불펜 불안을 결국 여름이 다 지나서야 이런 방식으로 땜질하려 했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과연 한화의 연패는 언제쯤 끊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